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서영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번 여행은 저희 친정 식구들이랑 가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랑 동생네 가족이요. 복희는 멈춰섰습니다. 손에 쥔 국그릇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럼 나는 어머니까지 가시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 조카들도 있고 해서 어머니까지 가시면 자리도 부족하고요. 복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복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가족끼리라면 그래야지. 너희 친정 식구들이랑 편하게 다녀와. 방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싸놓았던 짐을 풀었습니다. 가족끼리 그 가족엔 나는 없구나. 70이 넘은 나이에도 김복희의 하루는 아침 6시에 시작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뜨자마자 부엌으로 향했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복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모습이 참 평화로워 보였어요. 이 집에서 산 세월이 벌써 40년 가까이 됩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몰라요.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나가 생선 장사를 하고 저녁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죠. 손이 트고 갈라져도 참았습니다. 아들 하나만 잘 키우면 된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어요.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큰방 문이 열리며 아들 박진수가 나왔습니다. 40을 훌쩍 넘긴 나이지만 복희 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아들이었죠. 곧이어 며느리 윤서영도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나왔습니다. 따로 사는 아들 부부가 오랜만에 와서 며칠간 머무는 중이었습니다. 아침 드세요. 복희가 상을 차리는 동안 진수와 서영은 식탁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뜨고 나서야 진수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얘기 좀 할 게 있어요. 복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나 싶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죠. 아들이 먼저 얘기하자고 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인사만 나누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기 일쑤였거든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복희의 마음은 들떠 있었습니다. 혹시 손주 소식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진수가 회사에서 승진이라도 한 건 아닐까? 이런저런 상상을 하며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밥상을 물리고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둘러앉았습니다. 진수가 서영을 힐끗 보더니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영이 팔꿈치로 진수를 툭 치자 그제야 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진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복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요즘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더 올려 달래요. 억 단위로 더 내야 한대요. 서영이 거들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금리가 너무 높아서 걱정이에요. 매달 이자만 해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복희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걱정으로 가득한 표정이었죠. 진수는 복희의 외동아들입니다. 어렵게 대학을 보내고 취직시키고 결혼까지 시켰어요. 이제 편하게 사는 줄만 알았는데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복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집은 방이 3개나 됩니다. 큰 방은 넓고 햇볕도 잘 들어오죠. 작은 방은 좀 어둡긴 해도 혼자 쓰기엔 충분해요. 복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럴 필요 뭐 있니? 우리 집 넓은데 큰 방 비워줄게. 나는 작은 방으로 옮기면 돼. 진수가 화들짝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어머니를 작은 방으로? 서영도 거들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숨어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복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끼리 사는데 무슨 괜찮고 말고가 있어. 너희가 편하게 살아야 내 마음도 편하지. 진수는 여전히 망설이는 듯 했지만 서영이 진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복희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말에 짐 정리하자. 내가 쓸 건 별로 없으니까 금방 끝날 거야. 그날 밤 복희는 큰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방에는 추억이 참 많아요. 아들이 어렸을 때 열나서 앓던 모습, 대학 합격증을 받고 기뻐하던 모습, 결혼식 전날 밤 설레던 모습,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선명합니다. 작은 방은 창문도 작고 벽장도 좁아요. 하지만 복희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가족이 함께 사는 게 중요하지, 방이 크고 작은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래도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답답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복희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주말이 되자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진수가 큰 짐은 옮겨주었지만 대부분은 복희가 혼자 했어요. 옷장 속 옷들을 꺼내고 서랍 속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복희는 자꾸만 뒤를 돌아봤습니다. 40년을 살았던 공간을 떠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작은 방으로 짐을 들여놓고 보니 공간이 참 비좁았습니다. 옷장을 놓으니 침대가 벽에 붙어야 했고 화장대는 아예 들여놓을 수가 없었어요. 복희는 한숨을 쉬며 짐을 정리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서영이 새로 산 커튼을 달고 있었습니다. 큰 방에는 새 침대와 옷장이 들어왔어요. 복희가 쓰던 낡은 가구들은 모두 작은 방으로 밀려났죠. 어머니, 저녁 드세요. 서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희가 거실로 나가자 식탁에는 배달 음식이 놓여 있었어요. 치킨과 피자였습니다. 오늘은 이사한 기념으로 배달시켰어요. 어머니도 드세요. 복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예전에는 가족끼리 둘러앉아 밥을 먹으면 마음이 따뜻했는데 오늘은 왠지 자신이 손님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수와 서영은 큰방 얘기만 하고 있었어요. 여보, 이제 책상도 놓을 수 있겠어. 공간이 훨씬 넓어졌네. 그러게 옷장도 여유 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복희는 치킨을 한 조각 집어들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에 누워 복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한 일이 맞는 걸까? 창문 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큰 방에서는 그렇게 밝게 보이던 달이 작은 방에서는 왠지 멀게만 느껴졌어요. 복희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당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나아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까요? 복희는 점점 자신이 이 집에서 작아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방 하나를 내어준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는 방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복희가 거실로 나가니 가구 배치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복희가 아끼던 오래된 장롱은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고 그 자리에는 서영이 새로 산 하얀색 수납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서영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손에는 걸레를 들고 있었어요. 거실은 저희가 주로 쓰는 공간이니까 저희 취향대로 바꿔도 되죠? 어차피 어머니는 방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복희는 멍하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자신이 결혼할 때 가져온 찬장도 베란다로 밀려나 있었어요. 그 찬장에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그릇들이 들어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 너희가 편한 게 좋지. 복희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집이 점점 낯설어지고 있었어요.
아니, 이제는 자신의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조차 헷갈렸습니다. 며칠 후에는 부엌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서영이 새 그릇 세트를 샀다며 복희가 쓰던 그릇들을 전부 아래 찬장으로 내렸어요. 복희가 평생 쓰던 된장 그릇, 국그릇, 밥그릇까지 모두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머니, 새 그릇이 훨씬 예쁘죠? 요즘은 다들 이런 거 쓴대요. 복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쁘긴 하더군요. 하지만 그 그릇들에서는 오랜 세월 손때가 묻은 따스함 같은 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고 깔끔할 뿐이었습니다. 작은 방의 창문은 여전히 문제였습니다. 제대로 닫히지 않아서 바람이 새어 들어왔어요. 복희가 진수에게 말했습니다. 진수야, 창문 좀 고쳐줄래? 밤에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추워. 아, 네, 이따가 볼게요. 진수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창문은 그대로였습니다. 복희가 다시 말하자 진수는 미안하다며 이번 주말에 꼭 고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주말이 되자 진수는 서영과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새 침대 시트를 사러 간다고 했죠. 복희는 혼자 이불을 창문 쪽으로 더 당겨 덮었습니다. 추위를 막으려고요. 그러다 문득 생각했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큰 방에 있을 때는 창문도 잘 닫혔고 햇빛도 따뜻하게 들어왔는데 말이죠. 어느 날 오후 복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드라마였어요. 그런데 서영이 나오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화상회의가 있어서요. 거실 좀 비워주실 수 있으세요? 아, 그래, 알았어. 복희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복희는 자신이 이 집에서 방해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실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부엌도 눈치가 보이고 이제는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희가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진수와 서영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려고요. 그런데 식탁 위에 낯선 기계가 놓여 있었어요. 검은색의 반짝이는 그 기계에서는 고소한 커피 냄새가 났습니다. 오, 커피 냄새 좋네. 복희가 중얼거리자 서영이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머리를 묶으며 기계 쪽으로 다가가더니 버튼을 눌렀어요. 기계에서 진한 커피가 컵에 담겼습니다. 나도 한 잔만 줄래? 복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복희를 쳐다봤어요. 이거 캡슐이 비싸서요. 다음에요. 어머니는 인스턴트 커피 드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복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냈어요. 인스턴트 커피를 타서 마시면서도 서영이 마시는 그 커피 냄새가 자꾸만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쓸쓸했어요. 한 집에 살면서도 이렇게 선이 그어지는 게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아침은 안 드세요? 저희는 출근해야 해서요. 진수가 서둘러 옷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복희가 준비한 아침 상차림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두 사람은 빵과 과일만 챙겨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다녀올게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복희는 혼자 남은 식탁을 바라봤어요. 정성껏 끓인 미역국, 구운 생선, 나물 반찬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음식들이 쓸쓸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복희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국은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딱 좋았는데 혼자 먹으니 맛이 없었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식탁 위에 서영의 커피 캡슐 상자가 보였습니다. 복희는 그 상자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비싸다는 그 캡슐, 얼마나 비싼 건지 궁금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진수와 서영이 돌아왔습니다. 복희는 또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배가 부르다며
조금만 먹었습니다. 회식을 하고 왔다고 했죠. 어머니는 많이 드세요. 저희는 배불러서요. 복희는 또 혼자 남은 음식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투명한 존재가 되었을까? 같은 집에 살지만 점점 더 멀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밤이 되어 작은 방으로 돌아온 복희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창문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어요. 복희는 이불을 더 끌어올렸습니다. 큰 방에서는 진수와 서영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복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쓸쓸함과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짐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복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눈을 감고 있는 게 나았어요. 그래야 눈물이 흐르지 않을 테니까요. 어느 날 저녁 진수가 퇴근하고 돌아오더니 복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이번에 가족끼리 여행 가요. 복희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가족 여행이라니 얼마 만에 듣는 말인지 몰라요. 결혼하고 나서 진수와 함께 여행을 간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복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어디로 가는데? 일본이요. 서영이도 가고 싶어 하고 날씨도 좋을 때 다녀오면 좋을 것 같아서요. 복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본라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었어요.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그곳을 직접 볼 수 있다니. 무엇보다 아들, 며느리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그래, 좋지. 언제 가는데? 다음 주 금요일이요. 일주일 동안 다녀올 거예요. 그날 밤부터 복희는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여권을 꺼내 먼지를 털어냈어요. 남편과 신혼여행 갔을 때 만든 여권이었습니다. 벌써 기한이 지나서 새로 만들어야 했지만 복희는 그 여권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젊은 시절 자신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복희는 동사무소에 가서 여권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최대한 환하게 웃으려고 애썼어요. 여권이 나오는데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딱 여행 가기 전에 나오는 거였죠. 복희는 마트에 가서 여행용 가방도 샀습니다. 작지만 튼튼한 가방이었어요. 그리고 새 옷도 한 벌 샀습니다. 오래된 옷만 입고 다니다가 이렇게 새 옷을 사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거울 앞에서 옷을 입어보며 복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챙겨갈 짐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세면도구, 여벌 옷모자, 선크림.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겼어요. 가방을 싸고 또 풀고 다시 싸기를 반복했습니다. 뭘 빠뜨린 건 아닌지 계속 확인했죠. 진수와 서영은 그런 복희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어머니, 일주일 가는 건데 그렇게까지 준비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복희에게는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아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는 시간이었죠. 여행 가기 이틀 전 복희는 친구 박말순을 만났습니다. 동네 슈퍼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복희야, 얼굴이 왜 그렇게 좋아? 무슨 좋은 일 있어? 응, 아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 일본으로. 말순은 복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잘 됐네. 오랜만에 아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와. 복희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콧노래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출발 하루 전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영이 복희를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복희는 밥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영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이번 여행은 저희 친정 식구들이랑 가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랑
동생네 가족이요. 복희는 멈춰 섰습니다. 손에 쥔 국그릇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럼 나는? 서영은 진수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어요. 서영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까지 가시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 조카들도 있고 해서 차도 2대나 가야 하는데 어머니까지 가시면 자리도 부족하고요. 복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어머니는 혼자 계셔도 괜찮으시죠? 이틀이면 금방이에요. 복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가족끼리라면 그래야지. 너희 친정 식구들이랑 편하게 다녀와. 진수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다음에 우리끼리 또 가요. 복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나는 여행 같은 거 안 좋아해. 너희끼리 재미있게 다녀와. 식사를 마치고 복희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도 손이 계속 떨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진수와 서영이 보고 있었거든요. 설거지를 마치고 복희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는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새로 산 옷도 깔끔하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복희는 가방 옆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가방을 열어 옷을 하나씩 꺼냈어요. 세면도구도 꺼내고 모자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새로 만든 여권을 꺼냈습니다. 여권 속 자신의 사진을 바라보며 복희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가족끼리 그 가족엔 나는 없구나.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달이었지만 복희의 방은 어두웠어요. 복희는 여권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와 서영은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복희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어머니, 다녀올게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세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복희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복희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집안이 고요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복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걷는 가족들도 보였습니다. 복희는 작은 방으로 돌아와 서랍 속 여권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여권을 가슴 위에 올려놓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복희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 가족에서 빠진 걸까? 큰 방을 내어주고 거실을 내어주고 부엌도 내어줬습니다. 이제는 가족여행에서도 자신의 자리가 없었어요. 복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지만 복희의 마음에는 여전히 겨울이었어요. 길고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진수와 서영이 떠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복희는 혼자 집을 지키며 시간을 보냈어요.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가 없고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계만 자꾸 쳐다봤어요. 첫째 날 저녁 복희는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별로 먹을 게 없었어요. 서영이 말한 반찬이라는 게 김치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복희는 밥을 퍼서 김치 한 쪽을 얹어 먹었어요. 김치는 이미 식어서 아삭한 맛이 없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씹어도 씹어도 맛이 없었어요.
복희는 밥 반 공기를 겨우 비우고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은 식탁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넓은 식탁이 더없이 썰렁해 보였습니다. 둘째 날 아침 복희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진수에게서 연락이라도 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문자 메시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복희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다가 화면에 뜬 알림을 발견했어요. 윤서영 님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복희는 어플을 눌러 들어갔습니다. 서영이 올린 사진이 하나둘씩 보였어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웃고 있는 진수와 서영. 횟집에서 회를 먹고 있는 가족들. 서영의 부모님과 동생 가족이 모두 함께 찍은 단체 사진도 있었습니다. 사진마다 달린 글귀가 복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행복한 가족 가족여행 사랑해요. 복희는 사진을 하나하나 넘겨봤습니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복희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 행복한 가족 사진 속에 자신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복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복희의 마음은 흐렸어요. 자신이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된 걸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복희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먹고 싶지 않았어요. 혼자 먹는 밥이 너무 슬펐습니다. 오후가 되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복희가 문을 열자 친구 박말순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반찬통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복희야, 집에 있는 줄 알았어. 멸치볶음이랑 나물 좀 해왔어. 말순은 신발을 벗으며 복희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복희의 얼굴이 평소보다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예, 너 밥은 먹었어? 얼굴이 왜 그래? 응, 먹었어. 복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말순은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텅 비다시피 한 냉장고였습니다. 김치통 하나와 우유 한 팩이 전부였죠. 이게 뭐야? 이걸로 어떻게 먹고 살아? 말순은 복희를 식탁에 앉히고 밥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밥에 가져온 반찬을 올리고 김치도 꺼내 담았어요. 자, 어서 먹어. 복희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자 목이 메었어요. 말순이 해온 멸치볶음은 달짝지근했습니다. 복희가 좋아하는 맛이었죠. 고마워, 말순아. 고맙긴 너 요즘 왜 이래? 아들네랑 같이 사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복희는 밥을 먹으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큰 방을 내어준 것부터 거실과 부엌에서 밀려난 일, 그리고 여행에서 빠진 일까지. 말순은 밥을 먹는 복희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말순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복희야, 내가 왜 그런 사람들한테 집을 내줘? 고마운 줄도 모르는데. 복희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도와준 건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가족이 아니라 나만 몰랐나 봐. 말순은 복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복희의 손은 차가웠어요. 복희야, 너는 평생 아들을 위해서 살았잖아.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해서 아들 공부시키고. 그렇게 키운 아들이 이제 와서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지. 복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나? 아니야,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잘못한 건 너희 아들이랑 며느리지. 말순은 복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복희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말순의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순아,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 집에서 살아도 내 집 같지가 않아. 숨 쉬는 것도 눈치 보이고 밥 먹는 것도 조심스러워.
말수는 복희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복희야, 이건 내 집이야. 내 이름으로 된 집이잖아. 왜 내가 눈치를 봐? 복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싫어하면 어떡해? 싫어하면 나가라고 해. 원래 새 들어 사는 사람이 눈치를 봐야지. 집주인이 왜 눈치를 봐? 말순의 말이 복희의 가슴에 콕콕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이 집은 복희의 집이었습니다. 복희가 평생 일해서 장만한 집이고 아들을 키운 집이고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집이었죠. 말순아,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천천히 생각해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옆에 있을게. 말수는 복희와 함께 오후 내내 앉아 있었습니다. 둘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말순이 있으니 복희는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위로가 됐어요. 저녁 때가 되어서야 말순이 일어났습니다. 나 이제 가봐야겠다. 복희는 현관까지 따라 나갔습니다. 고마워. 말순아 덕분에 힘이 났어. 괜찮아.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내가 달려올게. 말순이 가고 나서 복희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까보다는 마음이 조금 가벼웠어요. 말순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건 내 집이야. 복희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서영이 바꾼 가구들, 새로 산 커튼들, 복희의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집의 주인은 여전히 복희였습니다. 복희는 작은 방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 사이에서 등기부등본을 찾아냈어요. 복희는 그 서류를 펼쳐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자 김복희. 복희는 등기부등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그 종이가 지금껏 잊고 있던 무언가를 일깨워주는 것 같았어요. 복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복희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언가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복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베개 옆에 놓고 천장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으로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복희는 혼자 이 집을 지켰습니다.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생선을 팔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일했어요. 손이 갈라지고 등이 휘어도 참았습니다. 오직 아들 하나 잘 키우겠다는 마음뿐이었죠. 진수가 대학에 갈 때는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적금을 깼습니다. 결혼할 때는 예물값을 보탰어요. 손주를 보는 게 소원이라며 혼자 웃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에게 남은 게 뭘까요? 큰 방도 빼앗기고 거실도 빼앗기고 심지어 가족 여행에서도 빠졌습니다. 복희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생각했어요. 자신은 언제부터 이렇게 투명한 존재가 된 걸까? 새벽이 되어서야 복희는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을 봤어요. 아들을 업고 시장에 가던 모습, 밤늦게까지 바느질하던 모습, 진수의 졸업장을 받아들고 울던 모습.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희는 일찍 일어나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말순아, 나야 오늘 시간 있어? 응, 왜? 무슨 일 있어? 나 좀 만나줄래 할 얘기가 있어. 말순은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동네 공원 벤치에서 만났어요.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습니다. 복희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말순에게 보여주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것 봐, 집 명의는 여전히 내 이름이야. 말순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김복희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럼 그렇지 내 집인데 당연하지. 복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나 어젯밤에 생각을 많이 했어. 내가 평생 뭘 한 건지, 그동안 뭘 받은 건지. 말수는 복희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복희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슬프기만 했던 눈에 이제는 무언가 단단한 게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집도 내줬어. 큰 방을 주고 작은 방으로 옮겼지. 거실도 내줬어. 부엌도 내줬어. 심지어 내 마음까지 다 내줬어. 복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말수나 나는 단 한 번도 존중받은 적이 없어. 고맙다는 말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야. 말수는 복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복희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커피 한 잔 달라고 했을 때 비싸다고 했어. 거실에 앉아 있으면 비켜달래. 여행 간다고 해서 짐까지 다 쌌는데 나는 빠진 거야. 가족이라고 하면서 정작 나는 가족이 아니었어. 복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어요. 이제는 울 만큼 울었다는 듯이 나는 집도 내주고 마음도 내줬어. 그런데 존중만큼은 단 한 번도 못 받았어. 내가 사람 대접을 받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 말수는 복희를 꼭 안아줬습니다. 복희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너무 착해서 그런 거야. 복희는 말순의 품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말순아, 내가 바보였어. 가족이라는 이름에 속은 거야. 가족이면 뭐든지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가족은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거잖아. 복희는 말순에게서 천천히 몸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말순아, 나 결정했어. 뭘? 복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젠 이 집을 나처럼 불쌍하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주려 해. 말수는 깜짝 놀라 복희를 쳐다봤습니다. 복희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집을 팔겠다고? 응, 이 집에 있으면 나는 계속 불쌍한 사람이 될 것 같아. 눈치 보고, 작아지고, 투명해지고.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말수는 복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복희야, 진수한테는 말 안 할 거야. 말해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그 애들 눈에는 내가 안 보이니까. 복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어요. 나는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어. 이제는 내 삶을 살고 싶어. 말수는 한참을 복희를 바라봤습니다. 복희의 얼굴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어요. 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복희야, 내가 결정한 거라면 나는 응원할게. 복희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고마워, 말수나. 내가 있어서 내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 두 사람은 한참을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려 떨어졌어요.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복희는 집으로 돌아와 부동산 중개소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에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을 굳혔어요. 수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집 좀 팔고 싶은데요. 부동산 중개인은 언제 방문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복희는 내일 오전에 오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복희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4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아들을 키운 집이고 눈물도 많이 흘린 집이었죠. 하지만 이제 이 집은 복희에게 감옥 같았어요. 자유롭게 숨 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복희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 산이 보였어요. 단풍이 들어 붉게 물든 산이었습니다. 복희는 저 산처럼 자신도 새로운 색으로 물들고 싶었어요. 그날 밤 복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복희는 자유롭게 날아다녔어요. 아무도 자신을 붙잡지 않았고
아무것도 자신을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을 타고 높이, 더 높이 날아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부동산 중개인이 찾아왔습니다. 중년의 남자였는데 친절하게 집안을 둘러봤어요. 집이 참 좋네요. 위치도 좋고 평수도 넓고 금방 팔릴 것 같은데요. 복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팔고 싶어요. 급하게 처분해야 해서요. 중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그럼 제가 매물로 올리겠습니다. 곧 연락드릴게요. 복희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무언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복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진수와 서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아파트 현관 앞에 섰어요. 서영은 여행에서 찍은 사진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사진 정말 잘 나왔다. 우리 엄마 아빠도 좋아하시겠어.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비밀번호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데. 진수는 다시 한번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역시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삐삐 소리만 날 뿐이었습니다. 왜 안 열려? 엄마가 비밀번호 바꿨나? 서영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해봐요. 진수는 복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여러 번 시도했지만 계속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이상하네. 왜 전화를 안 받으시지? 진수는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을 연 사람은 복희가 아니었어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그 뒤로 아내와 어린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네, 누구세요? 낯선 남자가 물었습니다. 진수와 서영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 우리 집인데요. 우리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남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머니요? 아, 김복희 여사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우리 엄마예요.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이 집이요? 김복희 여사님이 팔고 가셨는데요. 저희가 엊그제 이사 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영도 입을 벌린 채 남자를 바라봤어요. 뭐라고요? 팔았다고요? 네, 그러게요. 급하게 파신다고 해서 저희가 좋은 가격에 샀어요. 등기 이전도 다 끝났고요. 진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서영이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한테 말도 없이? 남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정식으로 매매 계약하고 산 거예요. 문제 있으면 부동산에 연락해 보세요. 남자는 명함 하나를 건네주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진수와 서영은 닫힌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엄마가? 말도 안 돼. 진수는 다시 복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집을 팔았다니 무슨 소리예요? 어디 계세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캐리어가 옆으로 넘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그 노인네 진짜 미쳤나 봐. 어떻게 자기 집을 아들한테 말도 없이 팔아. 서영은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정 어머니였어요. 엄마, 큰일 났어. 시어머니가 집을 팔아버렸대. 우리한테 아무 말도 없이. 서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진수는 여전히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이게 우리 집이었잖아. 진수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중얼거렸어요. 어릴 적부터 살던 집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이었죠. 그 집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서영이 전화를 끊고 진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여기 계속 앉아 있을 순 없잖아요. 하지만 진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나는 몰랐어.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서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전세 계약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떡해요. 집주인이 나가래서 여기로 온 건데.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머니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파트 복도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이웃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일단 여기서 나가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서영이 진수를 일으켰습니다. 진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진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초췌해 보였어요. 이틀 전만 해도 행복하게 웃으며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제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를 빠져나와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캐리어를 구석에 세워두고 자리에 앉았어요. 서영은 커피를 주문했지만 진수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우리 당장 어머니 찾아야 해요. 진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어디서 찾아 전화도 안 받는데. 친척들한테 연락해봐요. 아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요. 진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복희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박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순은 전화를 받았어요. 말순 이모, 저 진수예요. 혹시 우리 엄마 어디 계신지 아세요? 말순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진수야, 내 엄마는 내가 찾을 곳에 없어. 이제 내 엄마 인생을 살러 가셨어. 무슨 말씀이세요? 집을 팔았다는데 도대체 어디 가신 거예요? 말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건 나도 몰라. 그리고 알아도 너한테는 안 가르쳐 줄 거야. 이모, 진수야, 너는 내 엄마한테 뭘 해줬니? 내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기나 해? 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수는 계속 말했어요. 내 엄마는 평생 너만 보고 살았어. 그런데 너는 내 엄마한테 뭘 했어? 방 하나 내주고 여행에서도 빼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니?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려. 내 엄마 찾고 싶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부터 생각해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테이블에 이마를 대고 앉았어요. 서영은 옆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떡할 거예요?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순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부터 생각해봐. 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녔어요. 가족들이 손을 잡고 걷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진수에게는 그 평범함이 이제 없었습니다. 집도 없고 어머니도 없었어요. 진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집은 한 번도 진수와 서영의 집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희의 집이었습니다. 진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집을 판 돈으로 복희는 시골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도시에서 2시간쯤 떨어진 조용한 마을이었어요. 말순이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혼자 두면 걱정된다면서요. 복희야, 나도 도시 생활 지겨웠어. 우리 같이 살자. 복희는 고마워서 말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둘은 함께 짐을 꾸렸어요. 복희의 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것 치고는 너무 적었죠. 옷 몇 벌, 사진첩 몇 권, 그리고 남편의 유품이 전부였어요. 이사 가는 날, 복희는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둘러봤습니다. 40년을 살았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복희는 고개를 돌려 차에 올랐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골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편안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높은 건물 대신 푸른 산이 보였고 복잡한 도로 대신 한적한 길이 이어졌습니다. 복희야, 저기 봐, 우리 마을이야. 말순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산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 보였어요.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그 사이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차가 마을 입구에 멈췄습니다. 복희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신선한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도시의 매연 냄새 대신 흙냄새와 풀냄새가 났어요. 어서 오세요. 마을 이장님이 나와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환한 미소를 띤 얼굴이었어요. 도시에서 오셨다면서요? 우리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복희는 인사를 받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환대받은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복희와 말순이 이사 온 집은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방이 2개에 마당이 딸린 단층 집이었어요. 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습니다. 여기 참 좋다, 복희야. 말순이 마당을 거닐며 말했습니다. 복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도시의 아파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햇살이었죠. 짐을 풀고 나서 2 사람은 마당에 앉았습니다.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고 개 짖는 소리도 들렸어요. 복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야 숨이 쉬어지네. 복희의 목소리는 편안했습니다. 말순은 옆에서 복희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후회 안 돼? 복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렸을 적 진수의 모습,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오던 모습, 결혼식 날 행복해하던 모습, 모든 게 아련했습니다. 하지만 복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아니. 복희는 마당의 흙을 손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집은 평생 내 집이었는데 나는 한 번도 그 집의 주인이 아니었거든. 말순은 복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희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내 이름으로 된 집이었지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 큰 방에서 작은 방으로 밀려나고 거실에서도 쫓겨나고 그게 주인의 삶은 아니잖아. 복희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더 이상 슬픔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는 작은 집이지만 내가 주인이야. 아무도 나를 밀어내지 않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말순은 복희를 꼭 안아줬습니다. 복희야, 잘 결정했어. 정말 잘했어. 다음 날부터 복희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에 나가 텃밭을 가꿨어요.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었습니다. 흙을 만지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이웃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김치를 가져오기도 하고 된장을 나눠주기도 했어요. 복희도 반찬을 만들어 답례했습니다. 복희 씨, 이 나물무침 정말 맛있어요. 아니에요, 별것 아닌데요. 복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기뻤어요.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희와 말순을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아침에 산책을 하면 모두 반갑게 인사했어요. 복희 씨, 잘 주무셨어요? 말순 씨, 오늘도 날씨 좋네요. 단순한 인사였지만 복희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도시에서는 이웃 얼굴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여기서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희와 말순은 마당에 평상을 놓고 누웠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었습니다. 와, 별이 이렇게 많았구나. 복희는 감탄했습니다. 밤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웠던가요?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복희야, 행복해? 말순이 물었습니다. 복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행복해.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이야. 복희는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평화롭고 조용하고 자유로운 삶.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자신답게 사는 삶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작은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복희와 말순은 거기서 다른 어르신들과 친해졌어요. 함께 화투도 치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복희 씨는 어떻게 이 마을에 오게 됐어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복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들한테 집을 빼앗길 뻔해서 팔고 왔어요. 할머니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비슷한 경험이 있는 듯 했어요.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요. 부모 은혜는 생각 안 하고. 그래도 복희 씨는 잘하셨어요. 우리도 당당하게 살아야죠. 복희는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자신만 이런 일을 겪은 게 아니었어요. 많은 어른들이 비슷한 아픔을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복희는 완전히 마을 사람이 됐습니다. 장도 보고 동네 행사에도 참여했어요. 추석 때는 마을 잔치에서 음식도 만들었습니다. 복희 씨 손맛이 정말 좋네요. 다음에 또 해주세요. 사람들의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복희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부끄럽지만 기뻤습니다. 저녁이 되면 복희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하루의 피로를 풀어줬어요. 멀리서 해가 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복희는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가 자신이 찾던 거였어요. 큰 집도 많은 돈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답게 자유롭게 존중받으며 사는 것. 그게 복희가 원했던 전부였어요. 말순이 차를 가져와 옆에 앉았습니다. 복희야, 여기 온 거 정말 잘한 것 같아. 나도 그래, 여기 오길 정말 잘했어.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어요.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었습니다. 복희는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복희는 이제 자유로웠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복희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고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복희는 꿈을 꿨어요.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복희의 마당에는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개나리가 노랗게 피고 진달래도 분홍빛을 띠었습니다. 복희는 매일 아침 화단에 물을 주며 꽃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쁘게 피워줘서 고마워.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복희는 마을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어요. 말순과 함께 산책도 하고 텃밭도 가꿨습니다. 행복했어요. 어느 날 오후 마을 입구에 낯선 차 한 대가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진수였어요. 여러 사람에게 물어물어 복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진수는 작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마당에서 복희가 꽃에 물을 주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수는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엄마 진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복희는 고개를 들었어요. 아들의 모습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올 줄 알았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니? 복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진수는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희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진수를 바라봤어요. 들어와 차나 한잔하자. 복희는 진수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집이었어요. 복희는 차를 끓여 진수 앞에 놓았습니다. 마셔. 진수는 차를 마시지 못하고 그냥 찻잔을 쥐고 있었습니다. 복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 다시 함께 살면 안 될까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를 그렇게 대했던 거 정말 후회해요. 복희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젠 나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단다. 진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희의 얼굴은 평온했어요. 예전처럼 슬프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나는 행복해. 아무도 나를 밀어내지 않고 아무도 나를 투명하게 만들지 않아. 나는 나로서 살 수 있어. 엄마. 진수는 울먹였습니다. 엄마, 용서해줘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복희는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전부였던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용서? 진수야,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복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다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야. 우리는 식구도 아니잖니? 진수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복희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이젠 너는 너희 식구들을 책임지거라. 서영이랑 잘 살아.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복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수야, 나는 평생 너만 보고 살았어. 너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지. 그런데 그게 옳은 건 아니더라. 복희는 창밖의 꽃들을 바라봤어요.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해.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진수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희는 진수에게 등을 돌렸어요. 이제 돌아가거라. 길도 멀잖니. 엄마. 괜찮아. 나는 잘 살고 있어. 너도 잘 살아라. 진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복희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진수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문을 나섰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진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복희는 다시 마당으로 나가 꽃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진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마을을 빠져나갔어요. 백미러로 점점 멀어지는 복희의 집을 봤습니다. 진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복희는 화단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새로 산 꽃씨를 심기 시작했어요. 흙을 파고 씨앗을 넣고 다시 흙을 덮었습니다. 예쁘게 피어나렴. 복희는 꽃씨에게 속삭였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말순이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복희야, 진수 왔다 갔어? 복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왔다 갔어. 괜찮아? 복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괜찮아. 정말 괜찮아. 복희는 다시 흙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흙의 감촉이 좋았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복희는 일어나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작지만 예쁜 마당이었어요. 자신이 가꾼 정원이었습니다. 복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았다. 내 인생의 집은 내 안에 있었다. 복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이제 복희는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복희는 평상에 앉아 별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복희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찾아 헤매던 평화였어요. 이제야 복희는 진짜 집을 찾았습니다. 건물이 아닌 마음속에 있는 집을요. 복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볼을 스쳤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복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복희의 인생은 복희의 것이었습니다.